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소설입니다. 눈이 온다는 절기기는 한데 오늘은 눈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날씨는 온화하고요. 그리고 낮과 밤 기온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절기가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스케줄 매매라는 게 있죠. 일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또 활용을 해보는 이 매매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예상하고 대응을 했지만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전략이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빠른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기민한 대응 전략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핵심 뉴스 먼저 알아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도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증시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소매 판매 업체들이 하나둘씩 실적을 내놨는데요. 별로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 위축되며 해당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권 내의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우 같은 경우는 0.1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2%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59% 하락했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대체로 약보합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꾸준히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앞서 닷새 연속된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6거래일 만에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2% 정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어떤 한 종목이 크게 하락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주들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온 거고 이 장중의 움직임부터 반도체 주들이 좋지 못했다라는 점은 주목해볼 만합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확인하기 전에 전주 거래에서 1%가량의 하락이었고요. 엔비디아 밀리니까 AMD는 더 크게 밀렸습니다. 2%가량의 하락세, 인텔은 2.4%, 퀄컴도 2%가량 하락하는 모습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가량의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이나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전달에 있었던 FOMC 그리고 여기에서 연은 총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담고 있는 의사록에서는 매파적 색채가 뚜렷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데서 시장은 그동안 당연히 금리는 앞으로 고점을 찍었고 또 하락할 기조에 대해서 그 스케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된 거죠.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이 소매주들 실적에 따라 서입비가 엇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다소 친숙한 의류업체 게스나 아메리칸 이글이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이 주택 쪽의 이 유통업체입니다. 로스 같은 경우도 부진한 실적 내놓으면서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한 종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종목분들 사이즈가 좀 작아서 생소한 종목도 있으실 겁니다. 안갑이라고 중동판 스포티파이입니다. 이 종목이 80%가량의 급등세, 증권사의 분석 좋았었고요. 그리고 마르파이 이 종목은 국내 루닛 정도의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와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업체인데 이 업체가 또 60%의 주가 급등을 보여주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벡트홀딩스라는 업체 있는데요. 이 업체는 18%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나 이 가상화폐 쪽으로는 악재가 있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시죠. 엔비디아 실적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확실히 우등생은 힘듭니다. 100점이 아니면은 빵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엔비디아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높이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부분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엔비디아의 위치인가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했는데 오게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시장에서는 확대해서 보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빠지고 있는 건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치 나왔습니다. 18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3조가 넘는 큰 규모의 매출입니다. 이 매출은요, 전분기 대비로는 34%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200% 이상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준 거고요. 3배 넘게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외형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AI 반도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당 산업이 커지면서 이 엔비디아의 GPU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보겠습니다. 순이익도 좋습니다. 92억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12조 원가량의 큰 순이익을 기록하게 된 거고요. EPS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4달러 살짝 넘는 수준이었고요. 시장 예상치는 3.37달러를 전망했었는데 이것 대비로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도 좋게 봤습니다. 200억 달러 내외를 예상했는데요. 시장 예상은 180억 정도 될 거다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도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의 주가 움직임이 좀 다소 모호하실 텐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0.88%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난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규 거래고요. 그 이후부터가 시간의 거래,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가 시간의 거래, 현재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규 거래에서도 1% 정도 우하향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 전일 종가보다 오르는 구간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장 종가보다 살짝 오르는 구간이 있긴 했는데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있는 상황이죠. 이 정규 거래상으로도 500달러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까지 포함하면은 495달러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 중국에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피해, 이 부분이 4분기에 약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엔비디아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분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 수출 규제 강화 여파로 인해서 중국 등에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엔비디아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현재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가 못한 거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 오늘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뉴스인데요.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 TSMC와 이 일본 간의 이 점차 더 긴밀한 관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만은 또 일본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각 양국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데요. 대만을 대표하는 TSMC도 일본 쪽으로 진출하는 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파트너들에게 일본 남부에 이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일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일본에서요, 성숙 단계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장을 실제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장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세 번째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TSMC 생산 기지를 계속해서 일본 쪽에서 늘려가면서 일본에서 그동안 좀 사그라들었던 반도체 붐이 다시금 불어올지 이 부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은 일본 정부에는 대단한 호재가 될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되더라도 현재 반도체 기술 대비로는 1, 2년 정도 늦은 기술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 쪽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뉴스, TSMC 뉴스 모두 다 반도체 섹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 과연 직전 고점 뚫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화폐 시장에 또 주목해볼 만한 뉴스입니다. 바이낸스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네요.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대북제재 위반 그리고 돈 세탁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 창포자오 CEO도 결국에는 사임을 했습니다. 회사는 존속됩니다. 회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받아든 이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5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이 정도 되는 벌금을 미국 정부에 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5조 5천억 원이 달러로는 43억 달러인데 43억 달러는 기업 피고에게 부과된 벌금 가운데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대규모의 벌금을 과연 바이낸스가 어떻게 소화해낼지, 그렇다면은 바이낸스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바이낸스를 대체하는 이 어부지리로 떠오르는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올 것인가, 또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한 차례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 대규모 벌금 이 악재 여파로 인해서 36,000달러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 그리고 또 이더리움까지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악재여서 더욱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 보시죠. 네, 우리기술투자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너인베스트, 다날, 위지트 정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총선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과연 누가 어디에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현재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장관 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니뭐니 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역을 돌면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많이 회자됐던 말이죠. 이 정치인의 말을 쓰는 대신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이런 말을 인용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정치에 대한 이 의지를 드러낸 말이다. 결국에 출마를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더욱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관련주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도 총선에 출마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내겠다라면서 험지 출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당의 대표 이재명 의원의 이재명 대표의 이 계양, 인천 계양에서 출마 가능성, 그러니까 두 이 거물의 맞대결에 대해서도 성사 여부 상당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해당 종목군들은 이 종목에 대해 투자 메리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급등할 경우에 정치 테마로 묶인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묶어봤고요. BTNC입니다.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부방토비스, 오파슨의 급등유합니다. 회사 자체적인 뉴스보다는 정치 테마주라는 점 이 정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쪽도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누리플랜이 있고요. DL건설입니다. DL건설과 삼부토건, SAT 이 정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또 국토부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토목공사 이와 관련된 종목분들이 상당수 묶여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